안 돼. 나 가기 싫어. 엄마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 계속 쓰러지고 다리도 안 좋으면서? 엄마를 이런 데 가둬두고 어쩐다는 거야? 아니, 거기서 보호사님들이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때 보호사가 집 앞에 나타나고 김숙자 할머님, 예? 가시죠. 네. 그렇게 보호사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금빛 실버 요양원이었죠. 민규야, 자주 와야 해. 알았지? 아들은 알았다며 떠났고 뒤돌아가는 아들의 어깨는 흐느껴 울듯 들썩이며 뒤돌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김숙자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졌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자꾸 쓰러지고 하니 걱정이 된 아들이 당장에 모시기는 힘들다며 요양원에 가 계시라며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요양원에 들어가니 보호사님이 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더군요. 여기 새로 오신 김숙자 할머님이세요. 다들 잘 지내세요, 아시겠죠?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숙자예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는 노인분들의 표정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다 죽어가는 노인네들을 보니 나도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지나가면 지팡이로 다리를 걸고 넘어지면 자기들끼리 낄낄 웃고 아이고, 다리야. 저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고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하는 말이 백내장 왔어? 눈깔에 백태 꼈냐고 이년아. 앞 똑바로 보고 다녀. 하며 자기들끼리 낄낄 웃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자리를 피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새로 왔구나. 몇 학년이니? 하며 물으시는 거예요. 7학년 3반인데요. 아이고 막내 줄이구먼. 여기선 8학년 밑으로는 쪽도 못 쓰니께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까요?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무리들이 여기서 실세들이니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겨. 네. 알겠습니다. 난 8학년 5반 박말순이요. 나랑 친구하자고. 그래요, 말순 언니.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느꼈죠? 이런 곳에도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방에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중 보호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숙자 할머니 아드님 오셨어요. 면회실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급하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는 아들이 와 있었고 저는 너무 반가워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규야, 엄마. 얼굴 좋아 보이네, 엄마. 얼굴이 좋기는 뭐가 좋아?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순 없고 그저 아들을 보니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에 보낸 게 조금 밉기도 했어요. 왜? 나 바로 왔잖아. 엄마 다리에 힘 없으니까 이거 끌고 다녀. 라며 보행기 하나 하고 그리고 이건 저녁에 쌀쌀하면 입어. 알았지? 라며 예쁜 가디건도 하나 사왔더라고요. 이거 이쁘지? 아이고, 참 할망구 같은 것도 사왔다. 이쁘긴 뭐가 이뻐. 뭔 소리야? 엄마 할망구 맞잖아. 하하하. 뭐야, 으이그. 이놈의 새끼 진짜. 너는 항상 말을 그렇게 멋없게 해. 그땐 몰랐어요. 한쪽에서 낯선 사람이 저희 모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면회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아들이 사준 가디건을 입고 거울 앞에서 온 매무새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를 던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뒤를 돌아보니 이 요양원의 실세무리 중 한 명인 최순옥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뭐야, 이 할망구가 치매가 왔나, 이씨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물어내. 물어내라고, 이 할망구야? 저는 최순옥 할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실세 중 한 명인 한철민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그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아이고, 내 허리.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들어왔어? 어디 우리 순옥 할멈 머리끄댕이를 잡고 지랄이여 지랄이. 황천길 빨리 보내줄까? 철민 씨 전현이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흔들고 했어. 하며 이르더라고요. 그때 남자 보호사가 나타났고 아이 참 또 무슨 일이에요?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한철민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순옥이가 또 걷기 운동하다가 저 사람을 보행기로 쳤나 보네. 하며 너스레를 떠는데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고 따져 물었죠. 그러지 마시고 얼른 화해하세요. 하며 보호사님이 말하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최순옥 할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며 급하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은 저를 날카롭게 째려보고 있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은 어이없이 마무리가 되고 박말순 할머니에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질투가 나서 그랬네. 질투가 나서 그랬어. 예? 질투가 나서 그런 거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랬더니 박말순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는 자식들 오는 거 최고 자랑이거든. 순옥이는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 여기 들어왔는데 네가 나이도 어리고 자식도 자주 오니까 질투가 나서 심통 부린 거라고. 네가 너무 이뻐서 그런다 라고 생각해. 아이고, 뭐래요, 참. 말순 언니는 마음도 넓어 그냥. 하지만 그 뒤로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밥때가 돼서 밥을 먹는데 그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깍두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웃으며 밥을 먹는데 이가 아파서 잘 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순옥 할머니가 옆에서 젊은 것이 이빨도 성치 않다며 비웃으며 놀리는데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말순 언니가 좋아하는 양갱이를 들고 언니 방으로 놀러를 가는데 보행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요양원 실세인 최순옥과 한철민 할배가 킥킥대며 무슨 쓰레기 같은 보행기를 끌고 다닌다며 놀리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보행기와 지팡이는 고급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저는 그냥 속으로 욕을 하고 말순 언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양갱이를 들어보이며 말순 언니, 내가 뭐 가져왔나 맞춰봐? 하며 웃으며 방에 들어서는 순간 한 보호사님이 침대볼을 갈며 언니 물건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도 언젠간 곧 저렇게 되겠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규야, 이번 주는 오지 말아라. 너 힘든데 그냥 명절에 나오거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정처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새로 오신 정재영 할아버지세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들 나누세요. 하며 보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쑥덕 거렸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정재용 할아버지는 전에 있던 요양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 전향온 악명 높기로 소문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요양원 분들에게 까지 소문이 났었던 거였습니다. 인상은 차가웠고 웃음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내려갔는데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잡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웃으며 먹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하며 정재용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먹어라. 하시며 저에게 잡채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다 주시면 할아버지는 뭘 드시려고요? 난 면이 싫어. 나는 그냥 시원한 아이스 커피나 한 잔 하고 싶은데 여기는 도통 커피를 안 주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요양원에 들른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오는 길에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만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커피를 사왔고 저는 고마움의 표시는 해야겠다 싶어서 정재용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사온 커피를 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구했어?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그냥 드시면 돼요. 아이고, 고맙네. 어쩜 웃을 줄도 아시네. 저희는 그렇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식당으로 보행기를 끌고 가는데 자꾸 삐걱거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당한 것도 있고 신경이 쓰여 불편함에 이건 또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하며 짜증을 냈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재용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게 계속 삐걱거리잖아요. 어디 봐. 이거 나사가 풀렸구만. 이런 건 내가 금방 고칠 수 있지. 하며 동전을 꺼내서 나사를 조였더니 그때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이고, 맥가이버가 따로 없네. 어쩜 그렇게 손재주가 좋대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 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순옥 할머니가 지나가며 그 모습을 보더니 화딱지 난다며 욕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순옥 할머니의 보행기는 박살이 나 있었고 화가 난 할머니는 관리자에게 색달을 돌려보라며 아우성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철민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이거 AS 보내볼까? 이게 얼마짜린데 하며 울부짖는 최옥순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망가진 보행기, 자네 옆에 동전 하나가 있는 거였어요.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죠. 동전? 혹시 정재용 할아버지가? 저는 정재용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당신이 그런 거예요? 그년 꼴값 떠는 게 같잖아서 그랬어. 아니,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왜 신경 쓰이게 하냐고.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맨날 당하기만 하면서 신경 쓰이게 하는 거냐고. 당신 그 불쌍한 표정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당신 생각 때문에 내가 그만, 됐어요. 저는 정재용 할아버지를 와락 안았어요. 그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둘의 마음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재용 할아버지가 와서 저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숙자야, 일어나 봐. 저는 자다가 놀라서 일어났는데 나랑 여기서 나가자. 바깥 밤 공기 그립지 않아? 여기 경비가 철두철미한데 어떻게 나가자는 거예요? 이따가 새벽에 식자재 차량이 들어올 거야.
그때 30분 정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 나가면 돼. 나만 믿어. 그렇게 우리는 탈출에 성공했고, 간만에 요양원 밖에서의 삶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깥 공기를 쐬고 나서 머물 곳이 필요했던 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모텔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쪼까 거시기하다 여기. 정재용 할아버지도 허허 웃으며 이렇게 된 거에 조금 민망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때 느꼈어요. 요양원과 다른 하얀 이불, 좋은 향이 가득한 방 안의 냄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져 저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아이고, 천천히 하. 심장도 안 좋다면서. 나 이렇게 살다 지금 당장 죽어도 좋아. 얼마만인지도 모를 사랑을 나누며 오랜만에 젊은 시절로 돌아가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저는 행복은 언제나 주변의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아들이 요양원에서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이리저리 찾다가 저를 찾아낸 거였어요. 우리는 모텔에서 나와 근처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없어져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미안해요, 아드님.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아드님 어머니한테 나가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니 용서해요. 여기는 정재용 씨. 엄마 남자친구야. 아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며 혼자서 지내시던 엄마를 생각하니 그냥 지금 엄마가 행복해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 저희를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엄마의 행복을 바라실 거야. 우리 엄마 좋은 사람 만났다고. 이제 혼자서 있지 말고 남은 인생 행복하라고. 아이고, 아드님이 인물도 좋은데 마음씨가 참 좋네.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여자 좀 울리셨겠어요? 많이 울렸지. 흐흐흐. 이 노인네가 거짓말도 잘해 그냥. 못 믿는 거야? 기다려봐, 내가 사진 보여줄게. 하며 핸드폰 사진을 찾는 거였어요. 30대 때 제주에서 모습, 40대 때 모임 때 놀러간 속초의 모습, 50대 때 친구들과 목포에서의 모습. 모두 젊어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60대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60대에 찍은 사진 속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는 거였어요. 저희 모자는 너무 놀라 순간 말을 잊었어요. 맞아요. 정재용 할아버지는 성범죄자였던 거였어요. 미안해. 말하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엄마, 일단 나가요. 민규가 저를 부축해서 커피숍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전 요양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났다는 소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던 이유. 말 못할 과거가 있다고 했던 그 말. 모든 게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분명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정재용 할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까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민규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응, 엄마가 너무 외로웠나 봐.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말이야.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지만 아들 민규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생각해요. 일단 요양원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저희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규가 말했어요. 엄마, 그 할아버지가 과거에 뭘 했든 엄마한테 잘해준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 민규야. 엄마가 너무 순진했나 봐. 요양원에 도착하니 보호사들과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김숙자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죄송해요.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가. 그런데 정재용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보호사님께 물어보니 정재용 할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정재용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정재용 할아버지는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워서 그랬나 봅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순옥과 한철민 할아버지도 정재용 할아버지가 떠난 후로는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아마 정재용 할아버지가 있을 때 워낙 조용했던 탓인지 이제 와서 시비 걸기도 애매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평범한 요양원 생활로 돌아갔어요. 민규는 그 일 이후로 더 자주 찾아와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이제 정신이 드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비록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았지. 뭐예요?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 민규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이후로 저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어요. 책도 읽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정재용 할아버지와의 일을 통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더 신중하게, 더 지혜롭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에 목마른 마음은 원망하지 않지만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결국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